네, 어제 아시아 증시는 이 개장 이후에 뉴욕 증시가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나타내는 가운데서도 대체적으로 상승권에서 좀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 또 뉴욕장의 반응을 보고요.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게 될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본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뉴욕장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일본장 어떤 좀 흐름이 오늘 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네, 오늘은 기업 실적 발표가 지금 피크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관망 분위기에 빠져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의 고용 통계를 발표를 앞두고서 엔화가 1달러에 79엔대를 벗어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또 신흥 경제 성장률이 회복됨에 따라서 혼다와 같은 네거티브 서프라이즈만 아니면은 주가 하락폭은 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2위 건설 장비 회사인 코마츠 그리고 후지중공업 해운 회사인 가와사키 기생같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했지만 애널리스트의 사전 예상치를 좀 웃돌자 사도 좋다는 신호로 지금 투자가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어제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한 도쿄전력이 최종 적자가 450억엔으로 시장 예상보다 적자폭이 좀 개선이 됐고요. 소프트뱅크도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실적 호전주를 찾는 장세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소니와 샤프, 슈어전공 그리고 아스텔라스 제약과 같은 대형주들이 오늘 74개나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동안 일본 경제를 이끌어왔던 산업 생산이 3개월 연속해서 위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인 어디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또 언제 좀 하락세가 멈추고 좀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네, 9월달 일본의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4.1%로 3개월 연속 하락했는데요. 생산 활동을 보면은 전자부품과 장치 산업만 소폭 상승했을 뿐, 수송기기나 일반 기계 그리고 철 같은 쪽에서는 계속 감소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기간 산업인 수송기기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연속 하락했는데요. 자동차라든지 산업용 로봇 수출이 감소한 데다가 에코 자동차 보조금 종료로 판매와 생산이 모두 줄었기 때문입니다. 좀 다행스러운 것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아이패드 신제품 판매가 늘면서 전자부품과 장치 산업 과 관련된 메모리라든지 LCD 중심으로는 조금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조정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 재고 조정 압력은 계속 높은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3분기 일본의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해서 연율로 마이너스 3.9%까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산의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출 경기는 내년에도 미국의 재정 절벽이라든지 유럽의 채무 위기로 인해서 회복이 좀 늦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연속해서 GDP 성장률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로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장은 강하지는 않지만 이틀 연속의 소폭의 좀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막판에 좀 끌어올렸습니다. 은행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오늘도 아무래도 소폭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저평가 매력이 조금 있고요. 철도나 농촌 관계시설 정비와 같은 정책 호재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제 국가통계국 산하의 경기 관측센터가 발표한 9월 경기 동향 지수가 100을 회복했고요. 또 오늘 발표될 10월달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도 경기 확장의 의미가 있는 50선을 웃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투자 심리 호전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같은 호재에도 여전히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고요. 대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2,348개 기업들의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4%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통신이나 철강, 해운, 석유 업종의 실적 악화가 좀 두드러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적이 호전된 주류나 음식료, 부동산, 제약 쪽으로는 아마 개별 종목장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동안 중국 경제가 좀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재고 때문이었습니다. 재고 조정이 근데 산업별로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재고 조정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어떤 또 업종의 생산을 주도하게 될 수 있을지요? 좀 산업별로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그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전히 그 재고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민간 기업들이 많은 그 수요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재고 조정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석탄이라든지 철 재련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소재 산업들의 재고가 상당히 좀 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특히 그 부동산 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철강이 한 50%를 소비를 해줬는데 이런 그 부동산 개발 투자가 최근에 들어와서 좀 줄면서 뭐 시멘트라든지 철강 쪽은 공급 과잉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바오산 철강이 9월부터 상하이 공장의 그 생산을 중단했고요. 허베이 그룹 철강 같은 경우에도 이미 생산은 좀 중단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전기 그리고 장비 제조업체 같은 수요 산업은 이미 재고 조정이 눈에 띄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11년 9월에 22%까지 올라갔던 재고 증가율이 올해 그 9월까지는 9.9%까지 뚝 떨어졌고요. 그런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4분기 이후에 중국의 그 경기 회복은 아무래도 재고 조정이 빠른 전기 기계나 방직력 제품 그리고 통신 설비, 컴퓨터, 전자 설비 쪽이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우리나라 경기 회복도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좀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연건이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장 아시아 증시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